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25년, 25년, 30년 전에 내가 여기 그 한의대생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그 한의과 대학이 많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근무했었던 교육대학에 와서 강의를 들을 때 이 커리큘럼 갖고 공부 가리키고 또 대체의학에 대한 그런 모든 전반적인 강의를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이라고 하죠. 이게 자율신경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인체 시스템이 인체 전반의 모든 조건이 좋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가리키는 것은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은 사암침법의 보법, 사법 그것을 어떤 병증에 어떻게 시술해서 아픈 환우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왔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냥 한의학에서 배운 것만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학, 양의학에서 소위 해부, 생리, 병리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 아웃라인을 전부 답습하고 난 다음에 그거와 접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네. 우리 몸에는 간과 관계되어 있는 담낭, 심과 관계되어 있는 소장, 비와 관계되어 있는 위장, 폐와 관계되어 있는 대장, 그리고 신 하면 방광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 육장육부. 왜 육장육부라고 하냐 하면 오장육부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는. 근데 왜 육장이 됐냐 하면 그 심포라는 것을 또 삼초라는 것을 오장육부의 하나다 라고 요즘 양의학에서도 그것을 논문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심포라는 건 뭐냐? 내가 그동안에 쭉 강의했지만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 즉 막, 이것도 하나의 장부의 역할을 하고, 삼초라는 것은 가슴 위 머리까지 상초, 가슴 배에 있는 중초, 그리고 배꼽 아래 하지까지 있는 하초, 이 3초의 모든 기능이 그 부를 갖고 있다. 담낭이나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각 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삼초하고 심포의 그 장부를 인식을 해서 육장육부다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의학, 즉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돈도 많이 들이고 젊음을 바쳐서 모두 전문의를 따려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쳐야 비로소 모두 전문의사가 되는데,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고뇌, 공부를 함으로써 그 고뇌,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승화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닥터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고혈압. 고혈압. 그러면은 혈압이 135에서 150만 되면 병원에서, 그것도 닥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스도 괜찮아. 레지스터 RN도 괜찮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에드너스 격이 되는 사람들이 혈압이 높으시네요. 그 선생님 처방 받아갖고 혈압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얘기에. 나이가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에 따라서 혈압을 동등시한다? 어떤 기준을 딱 세운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150이 고혈압에 속해서 고혈압 약을 먹게 했느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고혈압 환자, 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고혈압 환자분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30대에 혈압이 얼마였습니까? 40대, 50대에 혈압이 얼마였습니까? 70대, 80대의 혈압이 얼마였습니까? 각각 다르겠죠? 달라왔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혈압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렇죠? 본 나이에 플러스 90이라는 그 단위, 그거를 넣어서 만일 30세면 120, 그게 정상이고, 50대면 90 플러스 140이 정상이고, 70, 80 플러스 90 하면 170이 정상이라는 그런 수치를, 그 수치의 나이를 합산해서 나온 그 수가 그 사람의 그 정상 혈압이라고 한 것이 불과 10여 년, 20년도 채 안 돼. 그랬었는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냥 135 넘어서 150이면 전부 고혈압이야. 당신 고혈압 약 드셔야 돼.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처방 낼 테니까 이거 꼭 드셔야 돼.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겁까지 줘. 누가?
닥터가 아니야. 닥터 밑에서 페이션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이런 거 받고 그런 애드너스들. 에? 그러면 의사들은 검다히다 얘기 않고 그냥 처방 쳐줘. 그날부터 약 먹는 거야. 이거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의사들을 지탄하는 것도 물론 있지. 그러나 지탄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똑바른 것으로 사람의 병증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야 될 사람들이 닥터 당신들 아니야? 그런데 언제부터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 생리적인 상식, 병리적인 상식, 해부학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고혈압 하나 갖고서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능멸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에?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30대, 20대 그때는 좋아. 40대, 50대, 60대, 점점 7, 80대 그렇게 지나가면은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각 근골격계, 그리고 대사관계, 호르몬 관계, 그리고 해부학적인 상황에서 보면 근육, 리가멘트, 머슬, 골수, 핏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썼으니까 굳지. 지금 고혈압이 없었던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혈관이 굳어버리면은 말초 부위까지, 인체의 말초 부위까지 혈행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닥터들은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인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컴퓨터에 비하면 좀 죄스럽지만 완전한 하나의 컴퓨터와 같은 그런 정확한 시스템으로 창조가 됐다고. 그래서 병이 있을 때는 열이 나고. 왜? 바이러스 침입이 되면 싸우게 되면 열이 나잖아, 몸에. 이렇게 완벽한 인체의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잘 안 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인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심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 심장은 아는데 모든 신경조직 여기 autonomic nervous system 돼 있죠.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모든 걸 딱 입력이 되면은 펌프질이 일어나. 이 사지말단까지 피가 안 가.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왜? 혈행을 빨리 해서 몸 구석구석까지 전부 갈 수 있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어. 동맥이나 정맥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장은 펌프질 막 해. 혈관은 굳었어. 사지말단까지 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동으로다가 혈압이 올라가지. 그거는 인체의 정상적인 작동이야.
사지말단까지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사지말단뿐만 아니야. 오장, 육부 모든 그 아주 말단 부위까지, 모세혈관 아주 세 혈관까지 가야 그게 작동이 될 거 아니야, 모든 세포가. 근데 그 혈압이 높다 해갖고 혈압약 딱 줘서 이 펌프질이 약하고 혈압이 좀 떨어져. 그럼 그만큼 인체가 필요로 하는 심장의 박동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래도 안 좋겠지. 그로 인해서 그런 시간이 오래 컨티뉴잉 되면 어떻게 되냐? 병변이 발생할까 안 할까? 닥터들 들어와서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내 얘기가 저런 미친 늙은 놈 하나 들어와 갖고 시잘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들이 얼굴이 붉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전 세계적으로. 자, 보세요. 미국의 예를 들게. 미국의 약을 제조하는 그 기업체가 하나둘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신약을 만들어 갖고 신약이 잘 팔려야 수익이 나지. 그러면 많은 직원들 줘야 되고, 거기 회장, CEO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갖고 부를 축적하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의 모든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려면 뭐 돈이 필요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신들의 기업이나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들과 결탁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닥터들과. 내 말이 글러요? 그리고 조그만 소단위의 의사들 단체, 더 나아가서 어떤 종합병원의 모든 그 병원장, 혹은 어느 병원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커다란 그 시스템의 그 의료 종사 뭐라 그럴까, 집합체, 그리고 각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판촉에 담당하는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인을 주고받을까? 이런 얘기하면 느껴지는 게 없어요? 닥터하고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평범한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업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찔러주고서 내 약 좀 팔아주셔. 그러는 건 인지상정 아니야? 제약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지. 나부터도 그래. 그러면 그 의사들한테 이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럼 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빨리빨리 팔아줘야지. 이거는 내가 좀 아주 부풀려 갖고 얘기하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 인정해요. 그런데 나의 얘기의 그 골수를 내 강의를 들어왔던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약 팔아줘야지. 아니 할 말로 돈 받아 먹었으면 약 팔아줘야지. 근데 그게 선한 관계의 비즈니스나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인체에 더군다나 노인들한테 그러한 약들을 내가 왜 이렇게 업셋해 갖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의 친구들,
참 많습니다. 내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 LA 바닥에서 내 이름을 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전부 놨지만 내 친구들 보면은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이 있어. 닥터 여러분들 열받지 말고 내 얘기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시게. 현역에서 지금 그 의사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 아래일 거야. 뭐 50대 60대 중반 70대 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참 아래지. 근데 내 얘기를 들어.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먹씩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신 그렇게 먹어? 의사 양반들, 당신 가정에 가족들이 그렇게 아프다면 그거 그렇게 약 먹이겠어? 한 다리 건너서 남이라면 먹여도 돼? 그 약 하나라도, 아스피린 한 알이라도 먹어서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돼갖고 그게 간에 가잖아. 소장대장에서 흡수해갖고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간이 그 아스피린을 어떻게 하나? 내 간은 아주 그냥 슈퍼간이야. 얼마든지 와. 한정, 열정, 백정 먹어도 까딱없는 건가? 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간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 내가 그러고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요거 얘기 말고도 조금 이따 요 얘기 끝나고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소금. 그건 조금 이따가. 자, 보세요. 그 서양의학 닥터분들께서는 지금 보이는 거 이런 거 인턴, 레지던트, 인턴 때 공부 많이 했을 거야. 레지던트 지나고 치프 지나서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 활용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닥터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물론 있겠지. 있어. 알아. 여기에 autonomic nervous system에 자율신경이 있고 자율신경 안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 그러면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은 어떤 상황에서 항진이 되고 반대로 부교감, 교감신경들이 어떤 상황에서 항진이 되고 저하가 되는지 그 원인들을 당신들 아셔? 그냥 아웃라인만 알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가 어떤 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런 건 알겠지. 그렇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연구해 보신 적들이 있어? 그런데 한의학에 특히 삼침자요법의 스승이신 황연학 선생, 이 양반들은 지금부터 양의학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인체의 모든 오장육부의 항진과 저하에 대해서 정립을 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알아. 그 이후에 이 한의학 사암침법, 뭐 침자요법도 물론 동일한 상황이지. 진정한 인체라기보다 하나의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는 그런 참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음침법에서는 침도 물론 되지만 내가 강의하는 건 자석이에요. 좁쌀만한 자석. 내가 쭉 강의 올려놨잖아요. 한 100여 개 가까이.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자석 그걸로 자율신경의 항진, 저하,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 자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러한 기능이 연구되어져서 교과서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양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딴 한의사분들도 그렇겠지만 나도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요 얘기 하기 전에 저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의 선친께서도 내과 의사였고, 나의 작은 형, 작고 하셨지만 작은 형도 내과 의사였고, 내 조카 녀석들이 한국 또 여기에서 닥터로 있어요. 내 매형까지 지금 저 미 중남부 쪽에서 닥터 리타이어 하셨어. 전부 내가 의가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에? 그래서 웬만한 해부 생리학, 병리학 이런 거는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좌우간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얘기할 걸 생각을 해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두서가 없이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 벌써 28분이 지났어. 잠깐 설명을 드릴게. 그리고 닥터 여러분들, 서양 의학을 한 닥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가 왔을 때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내가 혼신을 들여서 그분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분들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페이션트들을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가 드린 말씀이야. 너무 꽃같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잘못된 그런 의학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하시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금이야. 아까 말씀드렸지, 소금. 자, 보세요. 사람은 몇 프로의 소금이 되어 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소금은 인체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금 너무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만 세뇌를 받으면 소금을 안 먹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아. 의사들이 소금 먹지 말라서 난 지금 저염식 하는 사람이라고. 맛보면 아주 웩질이 나올 정도야. 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 먹다가 병 걸리면 여러분들 책임지실래? 응? 인체는 이 몸속에 염기가 있어야, 염기가 있어야 염증이 안 일어나잖아. 그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 몸의 체액의 몇 프로가 염기성 체액이 되어 있을 때가 정상입니까? 아시지? 공부 많이 하셔서. 근데 그걸 못 먹게 하면 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졸도했어. 아니면 어떤 샥으로 인해 갖고 넘어갔어. 그러면 911 불러서 응급실에 딱 들어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우선 놓고 보는 게 뭐야? 소금물이야?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인체의 모든 조직, 피부, 근육, 인대, 정맥, 동맥, 오장육부, 입은 척수액까지 소금기가 없어? 전부 필요로 해. 그런데 소금을 자꾸만 먹지 말아라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에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아주 정말 위대한 작품이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병이 생기지. 그 병이 생길 때 그 최소한의 면역 기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는 닥터들께서 소금을 먹지 말아라. 고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안 좋으니까 삼가라. 그 삼가라는 게 어느 정도야? 그 수치를 알려줘야지. 일일이. 의학 상식이 없는 페이션트들은 소금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건강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못하면 그 사람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가 좀 지나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도 사람을 이렇게 아픈 것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자석요법사야. 그런데 최소한의 인체를 이렇게 대할 때에 최소한의 기본은 아는 사람이야. 의가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들은 풍어리, 본 풍어리 이거는 있거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삶, 오행,
자석요법과 결부해서 서양의학과 같이 연계된 그러한 상황들, 병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 강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조금 지나치게 서양 의학 닥터들에 대한 그런 뭐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 오케이, I know. 그런데 그런 곳에 연루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술을 펼치는 분들은 내 소리를 들으면 저 의학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늙은이가 맞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 에? 그런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서 좀 기분 나쁘셨다면은 제가 용서를 빌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시고 강건한 하루 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